다음 4장에서는 출퇴근의 경제학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외부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 효과란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혜택이 되면은 외부 경제라고 부르고요. 이게 손해가 되면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죠. 책에서는 교통 문제를 예로 들었어요. 도로마다 넘쳐나는 자동차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키지만 운전자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비용도 치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공해뿐만이 아니죠. 제가 차를 몰고 나감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더 증가하지만 교통 체증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돈을 내지는 않거든요. 저는 자동차의 감가상각비와 연료비만 생각을 하게 되지, 나로 인해서 공해가 얼마나 더 발생하고 나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외부 효과까지 다 측정해서 그것만큼 비용을 매기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책에서도 이제 설명이 나오듯이 외부 효과의 측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외부 효과의 측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미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그리고 5장에서는 레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의 제목은 좋은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팔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몬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레몬 시장이라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그 레몬 시장의 전형적인 예가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레몬 시장은 그 정의를 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재화의 품질을 구매자가 구매해서 사용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불량품만 남게 되죠. 이걸 역선택이라고 부르는데 레몬 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이죠. 근데 이거를 왜 레몬이라고 부르냐면요. 영어에서 레몬이라는 게 불량품이나 뭐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레몬을 썰어 놓으면은 오렌지하고 섞어 놓으면 오렌지는 맛이 있어서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레몬은 사실은 그냥 먹긴 너무 시고 맛이 없죠. 레몬은 어제 다른 음식에다가 뭐 첨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비린 게 있을 때 그런 거에 이제 향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건데 이게 오렌지하고 섞여 있을 때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렌지처럼 좋은 거를 고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량품인 레몬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빗대서 이런 걸 레몬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매를 해보기 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저가의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불량품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이 섞여 있는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레몬만 그러니까 불량품만 자꾸 선택이 되는 과정을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5장의 제목은 중고차 시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중고차 시장과 의료보험의 예를 들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레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입니다. 먼저 중고차 시장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장에 그러니까 좋은 차하고 나쁜 차의 비율이 한번 절반이라고 해보죠. 중고차 시장에서. 근데 구매자는 좋은 차에게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의향이 있지만 뭐 나쁜 차 더 당연히 그러겠죠. 나쁜 차한테는 이제 싼 값을 지불할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겉으로 봐서 잘 구분이 안 가요. 만약에 반반이라고 해보죠. 좋은 차하고 나쁜 차가. 그리고 좋은 차는 뭐 200만 원을 주고 살 생각이 있고 나쁜 차는 뭐 100만 원을 주고 살 생각이 있다. 그럼 이 구매자는 그래 그럼 둘이 확률이 반반이면은 내 평균 지불 의향액은 그 중간인 15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차를 파는 판매자는 나는 한 200만 원 받아야 팔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지를 않게 되고 그냥 자기가 더 타게 됩니다. 반대로 불량품인 그 나쁜 차를 파는 사람은 나는 100만 원이면 팔 텐데 저 사람은 150만 원에 사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차를 계속 팔게 되죠. 그러다 보면 중고차 시장은 오로지 불량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거래가 사라지고 시장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이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는 거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격을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보험료를 타는 사람들만 가입을 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과 보험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차의 이력을 갖다가 쭉 보게 이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고차 딜러들의 경력을 또 관리를 하고 워런트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보장책이 있죠. 또 의료보험도 그래서 가입자의 건강을 미리 검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 책에서도 또 굉장히 이거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이제 6장에서는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인데 이 6장에서는 주식 투자의 어려움과 장기 투자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사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은행 그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그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인생도 세상도 게임이다. 이런 제목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커나 경매 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게임 이론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게 설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은 게임 이론이라는 게 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8장은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죠. 정부가 도둑인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저자가 이제 카메룬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룬의 사례를 통해서 부패한 정부가 어떻게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지를 아주 다양하고 굉장히 상세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 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장을 가장 재밌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뭐 무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제목이 9장의 제목은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카르도의 뭐 그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뭐 이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 무역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10장은 제목이 중국 무엇이든 기회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자체보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획 경제를 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중국의 발전을 못 했었는데 이 덩샤오핑의 개방 이후에 이 계획 경제가 시장 경제로 이제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바로 이 성공적인 그 경제 체제의 전환이 중국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05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이후에 중국을 보면 약간 관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방 이후에 상당히 한 10에서 15년 정도 성공적인 그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지만 그 이후에는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마 저자가 이 이후에 다시 책을 쓴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건 뭐 이게 순전히 제 생각일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경제학 콘서트는 우리가 흔히 보고 접하는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경제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경제 활동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무심코 했던 행동의 원리를 파악하여 여러분들이 보다 현명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유익하고요. 이 책은 정말 뭐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아니면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